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전격 연장됐습니다. 오늘 유가는 급등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69% 올랐고 나스닥은 1.6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S&P 500도 1% 넘는 강세를 보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나스닥이 강한 상승장을 주도했던 건 기술주들의 랠리였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줬고요. 특히나 좀 상승폭이 강한 종목들 눈에 띕니다. 아마존도 2%대, 구글도 2%대, 애플도 2%,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브로드컴이 5%, 마이크론은 8% 급등이 나왔고 AMD도 6% 오르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 특히나 좀 크게 오른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최근에 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개별 종목 이슈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잉이 5%대 올랐고요. GE 버노바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1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로는 초록불이 들어왔고요. 보잉을 제외한 항공, 우주, 방산주 쪽으로는 흐름이 다소 좋지 않은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방향, 히트맵을 통해서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투심을 끌어올렸던 건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연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로 올라갔지만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도 오늘 증시는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핵심 이슈입니다. 트럼프는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36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란의 내부는 상당히 분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일안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선박에 대한 공격과 납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결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와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유가는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WTI가 3% 넘게 올랐고 브렌트유는 $100를 재돌파했습니다. 추가적인 리스크도 있었죠. JP모건은 30일 내에 이란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시장은 이미 이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나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AI 쪽으로 좀 랠리가 이어지는 점이 나스닥의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3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요. 기술주 주도로 강세가 좀 이뤄지면서 나스닥이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승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쪽으로 반도체 섹터에 급등이 있었죠. AI 메모리와 서버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움직임이었고요. 이 AI로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까지 이 산업 전반으로 좀 확장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폭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GE 버노바가 오늘 10%를 훌쩍 뛰어넘는 급등세를 만들었는데요. AI 투자가 산업 전반에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기대에서 이제 현실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S&P 500 기업의 80% 이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1분기 이익은 12%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AI 랠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야기였고요. 상승 펀더멘털을 완성하는 재료였습니다.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은 단순한 기대로 오른 게 아니고요. 실제 수요와 실적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했음에도 오늘 지수가 올라줬죠. 자금은 기술주와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서 흘러갔습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증시가 내리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유가가 올랐지만 이 매크로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AI의 강세가 증시를 뒷받침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AI의 수요가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폭발한 상승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된 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인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 넘게 오르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마켓 무버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켓 무버 스탁을 통해서 조민재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의 큰 우려감을 뚫고 테슬라가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 시각 테슬라의 주가 시간을 거래해서 방금 보셨다시피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무지표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지표죠. 이 주당 순이익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이제 0.41달러, 이 예상치 대비해서 10% 이상 잘 나왔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223억 달러 가까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1% 이상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6%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이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죠. 이 FSD 판매가 크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해 줬습니다. 가장 킥은요, 바로 이 잉여 현금 흐름이었는데요.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쓰고 남은 돈인데요. 뭐 투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죠. 이게 원래는요, 이 마이너스 1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플러스 14억 4천만 달러 엄청난 흑자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117%나 폭등한 건데 이 탄탄한 수익성을 테슬라가 증명을 해낸 것이죠.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죠. 이 얼마나 이 돈을 남겼느냐. 총 이익률의 경우에도 21.1%, 예상치인 17%를 가볍게 뛰어넘었고요. 전년 대비로 해서도 16% 이상 올라서면서 이 원가 절감과 차량 판매 가격을 올린 게 확실히 이 총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됐구나, 성공한 전략이 먹혀 들었구나라는 안도감을 시장에 심어줬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의 하이라이트를 봐야겠죠. 가장 먼저 테슬라의 이 원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 이걸 얼마나 팔았느냐. 사실 그동안 워낙 이 전기차 캐즘 우려가 강했었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많이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5만 8천 대를 인도하면서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나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매출 폭발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이죠. 이 FSD 구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활성 구독자가 128만 명을 돌파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절반 이상이 굉장히 급등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 테슬라가 확실히 수익성 우려를 뚫고 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실어줬는데요. 그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살펴보자면요. 우선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왔었던 세미트럭, 그리고 이 사이버캡이 드디어 파일럿 생산에 들어갔고요. 올해 안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바로 미래 먹거리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죠.
옵티머스에 대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2분기 중에 이 1세대 생산 라인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연 100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어서 또 다른 먹거리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상당히 이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고요.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ESS 메가팩이 올해 말에 양산이 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을 끌어올리게 된 테슬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테슬라에는 그동안 의심이 가득했었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당장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미래에다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성장할 방법을 마련을 하느냐. 하지만 그걸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완전한 흑자가 우려를 완전히 깨준 테슬라의 실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들 추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1.31%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이 함께 손을 잡고 AI 협력을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스스로 판단하는 AI죠. 이 에이전트 AI부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까지 이 AI가 생각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움직이고 또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구글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는 거죠. 구글은 여기에 개별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8세대 TPU를 발표하면서 2% 이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독특한 점은요. 이번 TPU의 경우에는 학습용과 추론용 아예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서 학습보다는 추론 기능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이 추론 기능에 조금 더 주목하게 되면서 각각의 작업에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한 칩을 설계 중인데 구글이 여기에서 한 발 앞서 치고 나가는 중이구나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메타도 약 1%에 가까운 강세 보였는데요. 이 메타가 오클라호마주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되죠. 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를 착공한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나왔고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이 메모리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8% 가까이 올랐는데요. 미국 의회에 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로비를 하고 있느냐? 이 중국의 경쟁사들, 예컨대 창시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같은 경쟁사들 있죠. 이 회사들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거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있는 경쟁자들을 완전히 틀어주겠다는 것이죠. 덕분에 오늘 메모리주들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팔란티어도 간만에 5%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부 관련 계약들을 늘려가고 있는 팔란티어죠. 밤사이에는 미국 농무부와의 또 다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농업 안보 강화를 위해서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농업 안보 강화 무슨 말이냐 하실 분들 있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농사를 잘 짓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식량 공급망을 완전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식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또 유통이 끊기지 않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종목들 그리고 하락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잉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훨씬 적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항공기 인도량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5% 이상 큰 폭으로 실적이 힘입어서 상승한 보잉이었고요. 이 틸레이 브랜드 실적 관련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마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대마가 마냥 마약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제로도 활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의료용 대마 연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하향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관련된 추가 법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 움직임 깊이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비슷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마,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됐었죠. 또 AST 스페이스 모바일 5.8% 이상 올랐는데요. 이 미국 영방통신위원회, 우리가 FCC라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이제 위성통신 사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기지국이 없이 스마트폰이랑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건데 그러면 지구 어디에서나 뭐 산간 오지에서나 태평양 한가운데서나 인터넷이 바로바로 가능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주 브로드밴드에 대한 사업 기대감이 열리게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WTI 국제유가 3.2%가량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교착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두 척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올랐습니다만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진정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3대 지수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3원 가까이 진정되는 국면이 나왔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제법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7만 8천 달러 선을 막 돌파해줬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